세종 9년 8월 20일 형조판서 노한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서 어느 집 노비로 보이는 사내가 지게로 무언가를 쥐고 가는 걸 보았죠. 지나치면서 슬쩍 보니 노한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게에 얹혀져 있던 것은 사람의 형상인 것 같기는 한데 뼈와 가죽이 둘러붙어 앙상한 형태에 거의 반쯤 죽어가던 무언가였죠. 놀란 노한은 그 노비에게 뒤에 있는 게 무엇이냐 물으니 노비는 집현전 은교 권체의 노비인데 이 노비가 도망간 것에 화가 나 권체가 가두어 밥을 안 주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기어코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노한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세종에게 우리 형조에서 이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죠. 세종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는 권체의 성품이 얌전하고 조용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다니 아마도 그 아내에게 영향을 받아 그랬을 터이니 끝까지 상세히 조사하라. 라고 명을 내렸죠. 그렇게 엄명이 내려오자 의금부에서는 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죠. 그 뼈만 앙상하게 남아 반쯤 죽어있던 여종은 덕금이라는 권체의 노비로 권체가 덕금이를 마음에 들어해서 첩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권체의 부인이던 정씨가 보기에 자기는 찾지 않고 밤낮으로 덕금이만 찾고 있거라 하니 당연히 정씨 눈에 덕금이는 눈의 가시였죠. 그러던 어느 날 덕금이 할머니가 병들어 누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덕금이는 권체에게 할머니가 위독하시니 다녀오겠다고 며칠만 휴가를 달라고 했죠. 하지만 권체는 휴가를 줄 수 없다며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걱정되었던 덕금이는 권체 몰래 집을 나가 할머니 댁으로 향했죠. 하지만 덕금이가 몰래 집을 빠져나간 일은 모두 부인 정씨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곧바로 권체에게 가서 덕금이가 다른 남자랑 눈 맞아 도망갔다며 당장 잡아들여서 혼쭐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말을 듣고 계열받은 권체는 종들에게 당장 덕금이를 잡아들이라 명령했습니다. 권체는 금세 잡혀온 덕금이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리고 몽둥이로 엄청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왼쪽 발에 쇠고랑을 채워 창고에 가두어 버렸죠. 덕금이에 대한 권체의 총애가 끝났다는 걸 눈치깐 부인 정씨는 질투에 들끓던 속을 분출하기 시작했는데 눈에 가시였던 덕금이의 목을 잘라버리기 위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여종인 녹비가 정씨에게 만약 칼로 덕금이의 목을 자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되어 시끄러워질 것이니 고통을 주어 저절로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녹비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 덕금이를 가둔 채로 서서히 죽도록 온갖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씨는 덕금이에게 갖은 학대를 가했고 밥도 주지 않았으며 대신에 똥과 오줌을 먹으라며 줬죠. 덕금이가 구더기 끓는 똥오줌을 먹지 않겠다며 버티자 정씨는 침으로 항문을 쿡쿡 찔러 고문하니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구더기가 들끓는 똥오줌을 억지로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덕금이는 몇 개월 동안 죽지 않을 정도의 밥과 구더기 꿈틀대는 똥오줌만 먹으며 죽지 못해 살아있었는데 심지어 침으로 고문까지 당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야위어가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죠. 지내는 모습도 마치 돼지 같았습니다. 돼지도 이보다는 나았겠죠. 그러다 부인 정씨는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덕금이를 인근 야산에 파묻으라고 지시했는데 그래서 노비 중 한 명이 덕금이를 지게에 지고 가다가 형조판서 노한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종이 주인을 고소하거나 그와 관련해서 국가가 조사를 할 수 없게 만든 법이 있었고 심지어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경우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묻지도 않고 그 노비를 차명에 처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을 조사하던 의금부에서는 세종에게 종과 주인 사이의 일로 형벌을 쓰기엔 좀 그러니 권체의 아내 정씨가 가주인 권체의 명령을 듣지 않고 포악하게 한 것만 죄를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종은 권체의 일은 비록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노비가 스스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알고 신문한 것이니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라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권체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거든 다시 잡아와서 신문하라. 진실로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 덕분에 죄 없던 노비들만 죄다 잡혀와 고문당하다 개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끌려온 권체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아내가 다 한 일이다. 라고 하기도 했죠. 모든 조사 끝에 의금부에서는 권체에게 장 80대, 부인 정씨에게 장 90대의 형벌을 내릴 것을 권해했습니다. 하지만 허조, 정음지 등은 종을 학대한 일로 주인을 크게 처벌하면 신분제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종묘가 어떻고 사직이 어떻고 하며 세종에게 이야기했죠. 세종은 생각 끝에 아직 덕금이도 살아있고 영무와 관련된 일도 아니고 하니 권체의 관직을 거두고 부인 정씨는 장 대신 돈을 내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권채는 1년 후 복직하였고 이후로도 이 덕금이 사건이 승진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주인과 종의 일로 주인이 처벌이 된 초유의 사태, 덕금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